우선 이제 영세업체든 뭐 중소기업이든 어쨌든 이런 기업 활동의 목적이 이윤 추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윤 추구가 영세하다거나 또는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해서 좀 가로막히게 되고 좀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저임금, 즉 그 최저임금으로까지 향하게 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요. 또 일부에서는 뭐 요즘 일자리가 적다 보니까 당신이 아니어도 일할 사람이 많다거나 네. 또는 최저임금 받을 정도의 힘든 일이 아니다. 좀 그래서 최저임금 이하로 줘도 된다. 이런 왜곡된 사고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는 좀 이렇게 법률 위반을 하게 되면 처벌이 좀 강해야 되는데 거의 솜방망이 처벌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요인들을 발생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아직 그렇군요.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에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319만 명이었습니다. 15.6%에 해당하고요. 예. 이 최저임금 미달자가 최근 5년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략 한 13%에서 16% 내외 이런 정도 규모고요. 최저임금 인상액이 가장 높았던 문재인 정부 초창기 16.4%였죠. 이게 18년도인데요. 예. 이때 이제 미달자 비율이 15.5%였고 최저임금이 그 다음에 10.9%가 올랐는데 오히려 더 낮게 오른 그 19년도에 16.5%로 1%가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액수가 더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 최저임금 위반 미달자 비율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고요. 네. 또한 이제 OECD 다른 나라들에 비교했을 때 이런 미준수율이 우리나라가 3배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 측에서 처음 제출한 내용 중 하나고요. 예. 소상공업자들이 많은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이런 직종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한 것이 시발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점 같은 이런 경우 최저임금 위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종업원이 1인당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차등해서 더 낮춰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적용하자라는 그게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요. 네. 이 취지에 아주 근본적으로 제외가 된다라는 게 노동계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 경우에 예를 들자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최저임금이 1,000원이 더 낮아요. 그럼 저 업종은 그 일종의 좀 이상한 업종, 돈도 덜 받는 예. 능력도 부정한 이런 낙인 효과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영계 쪽에서 말하고 있는 음식, 숙박업, 도소매 이쪽이 여전히 상당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노동계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못 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또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최저임금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팀에서도 작년에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다수 의견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요, 전체 대한민국 2,200만 명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1% 상승되는 그 효과로 나옵니다. 10대 1의 그리고 비율이군요. 물가는 네. 0.3% 정도 상승한다는 영국 보고서가 있고요. 그래서 네. 물가 인상에 최저임금 인상이 무슨 영향을 미친다, 거의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최저임금 인건비 비중을 좀 낮춰보고자 하는, 그리고 이윤 부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자본의 논리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년마다 이제 그 3월부터 한쪽에서는 동결이나 삭감을 주장하고 또 노동계는 도중에 불참하거나 이렇게 되고 결국 이제 정부안으로 결정이 되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 경영계와 노동계 일종의 노노 싸움, 세력 싸움 이런 게 지금 빈번하게 해년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애초에 취지에 맞게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어떤 생활 여건이 어쩐지 그런 조건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반영 없이 세력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 뭐 3월, 6월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가까이 예. 이런 기간이 좀 돌아가는데 대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2번에서 3번 정도 열립니다. 네. 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적용이 되는 이런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딱 3번 정도 회의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최저임금위원회를 1년 내내 연중 상설화해서 더하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기준을 좀 만들자.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소비자 물가 지수랄지 경제 성장률이랄지 소득 분배율이랄지 이런 것들 다양한 계산 방식을 좀 넣고 좀 체계적으로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이제 골목 상권 침해를 좀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대부분 중소 영세 그런 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법률적으로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 근로자로 취급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하고 무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특수고용직 같은 최저임금 사각지대도 해소시킬 어떤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다시 한번 고민이 되고 새롭게 이런 흐름들을 좀 이렇게 전부 다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다시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죠.